근데 이제 그게 제가 가진 이제 하나의 그 정치나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네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네.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을 해서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 네네네. 여성, 노인, 또는 청소년, 네네네. 장애인 또는 도시빈민이나 저소득가족 이런데 더 집중적으로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 사회 경제 지수로 봐서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더 투입해서 효과가 더 많은 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사회는 평등하게 또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 손가락 하나 병 들면 아니 그게 손가락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에 발이 찔려가지고 파상풍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빨리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들으면 병든 부분을 빨리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을 먼저 우리가 더 돌봐야 된다는 그런 국가의 정책 의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제천은 그나마 그래도 낫지만 단양을 한번 생각해봐요. 인구 3만이 안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아 이런 조그마한 군에 무슨 예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단양군도 인구가 28,000이지만 연간 관광객이 관광공사 통계로 보면 1,000만 왔다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관광객이 군이 1,000명 중 왔다 가 1,000만이 왔다 가면 하루에 상주인구가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3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 교통, 복지 또는 의료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 환경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부에다 주장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지금 집중화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의 60, 70% 이상을 수도권에다 투입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공공지역, 소외지역, 또 사회적 약자,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뒷바라지를 해주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세대 계층에다가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자라는 공동체가 돼야지. 집안에서 그렇잖아. 그 사촌 뭐 옆집 누가 좀 어렵게 살면 내가 밥 먹다가도 찜찜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죠. 다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균형 발전도 그런 취지로 좀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번에 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생활 인구를 가산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는 한 7군데 정도를 시범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를 한 달에 거기 거주한 사람 그런 인구로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와 출장을 와서 1시간 있거나 또는 뭐 이제 휴가 와서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인구도 그 인구수로 생활 인구로 플러스 시켜줘요. 거주 인구는 주민목상 인구, 그다음에 여기 생활 인구. 그 생활 인구를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뭐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처음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한 7군데 하고 내년 된 몇십 군데를 할 텐데 아마 단양도 이제 그런 데 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대적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관광공사 통계로 보면 1,000만 왔다 간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군이 1,000명 중 왔다 가 1,000만이 왔다 가면 하루에 상주인구가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3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맞게 교통, 복지 또는 의료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 환경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부에다 주장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지금 집중화돼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의 60, 70% 이상을 수도권에다 투입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공공지역, 소외지역, 또 사회적 약자, 또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뒷바라지를 해주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세대 계층에다가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자라는 공동체가 돼야지.
집안에서 그렇잖아. 그 사촌 뭐 옆집주가 좀 어렵게 살면 내가 밥 먹다가도 찜찜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죠. 네, 다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균형 발전도 그런 취지로 좀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이번에 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생활 인구를 가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했던 일이긴 했지만 좀 더 보완돼가지고 지금 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지금 이번에 생겨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한 7군데 정도를 시범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시간 정도, 네네네. 3시간 정도를 한 달에 거기 거주한 사람 그런 인구로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와 출장을 와서 한 시간 있거나 네. 또는 뭐 이제 저 휴가 와서 네네네.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인구도 그 인구수로 생활 인구로 플러스 시켜줘요. 거주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네. 그다음에 여기 생활 인구. 생활 인구. 예. 군부대가 있다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럼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은 다 여기 생활 인구에 들어가요. 그렇죠. 생활 그러면 인구. 이제 네. 그 생활 인구를 저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뭐 네.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그 감안하는 거죠. 감안할 수가 네,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저 처음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네. 올해 한 7군데 하고 내년에 몇십 군데를 할 텐데 아마 단양도 이제 그런 데 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시대적 우리의 그 과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